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전 세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한국에 있다 라고 보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9월 29일자 한국은 어떻게 바다의 도시를 세웠나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한국 인천의 송도 신도시를 집중 조명하며 현재 중국을 제외한 세계 40여 개국에서 약 500개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 한국의 송도 신도시가 전 세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미래 도시라 불리우는 송도 신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곳은 아니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개발된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표본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래의 도시 개발을 위한 빠른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포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바다를 메운 매립지 위에 세워진 송도 신도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된 완벽한 계획 도시로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도시 시설물에 각종 센서와 CCTV가 결합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을 위한 신호 제어와 사고 대응을 즉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IT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최첨단 기술과 노하우는 베트남, 페루,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세계의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는 기존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콜라보되어 있으며 이런 장점들은 건물 스타일, 개방 공간, 도로, 조명 등 송도의 도시 구조물 곳곳에 적용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네요. 또 대부분의 나라들은 각자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투자자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탓에 유령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송도 신도시는 거주자를 위한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어 이미 목표 인구의 60%를 넘어섰다며 송도가 세계의 신도시 계획에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말로 리포트는 끝을 맺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리포트 영상에는 현재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댓글이나 어그로 댓글은 제외했고 추천수가 많은 댓글 위주로 번역했습니다. 리포트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낡고 혼잡한 도시에서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토목기사로서 이건 꿈처럼 들리네요. 올 여름을 송도에서 보냈는데 인프라는 확실히 도보교통을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이로운 쇼핑이 있지만 유흥가나 역사적인 볼거리가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지만 제가 교류했던 지역이나 외국 학생들은 송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혼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유한 중년층에게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두바이에 가깝군요. 현재 발전 중인 도시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세계의 모든 도시나 마을은 생겨난 이후로 계속 발전 중인 도시니까요. 한국 이야기는 영감을 채워주죠. 호주에서 축하를 보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일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네요. 원인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는 것조차도 돕지 않겠죠. 우리 가족은 10년 전 송도의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지만 중국발 황사와 대기오염이 발생해서 송도로 오는 것을 보고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송도로 행복하게 이사했겠죠. 송도는 멋지지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최첨단 기술들은 서울에도 있죠. 맞아요. 송도는 그저 인천과 서울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처음 계획했을 때는 특별했겠지만 한국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송도는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송도가 한국적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혼란스러웠네요.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었는데 솔직히 이런 모습은 한국의 대부분과 비슷합니다. 나는 송도에 삽니다. 송도는 한국의 새로 개발된 지역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송도에서 운전하는 것은 훨씬 더 좋죠. 넓은 길이 정말 좋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든 비슷하게 넓은 도로를 찾을 수 있을걸요. 개인적으로 스마트 시티 개념은 별로 영혼을 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들은 이런 개념에서 매우 드물죠. 스마트 시티는 기술적으로 스마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관습이나 문화와 전통이 깃들어 있어야 하죠. 이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아르데코 양식,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구현하여 세련미를 추구하는 건축 방식.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죠. 위대한 사람들, 문화, 그리고 음식. 아무 걱정 없는 한국 사람들처럼 나도 길거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아무런 걱정 없이 화장실에 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훌륭합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높아. 우한 바이러스를 지적해줘서 고마워. 기후상 이곳은 서울로 향하는 서쪽 관문이기 때문에 11월부터 5월까지 중국 동부에서 불어오는 안 좋은 공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이미 국제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결국에는 인근 서울의 영향력과 존재로 인해 100%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너무 멋지네요. 한국의 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놀랍네요. 나만 그런가? 다시 한번 멋진 영상입니다. 나는 찬디가르 출신이에요. 인도의 찬디가르도 1960년대에 지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3번 가봤어요. 정말 멋지죠? 하지만 약간 비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천시의 한 부분이죠. 들어봤을 거예요. 인천은 큰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8에서 10차선 고속도로를 관통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흥미를 잃었네요. 우리는 도시를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 라면서 스트로드를 보여주네요. 스트로드, 스트리트와 로드의 합성어. 도로와 거리가 합쳐져 있으나 도로의 역할도 방해를 받고 보행자의 통행도 위험한 비효율적인 도로를 의미합니다. 북미의 일반적인 도로 대부분이 스트로드입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북미의 스트로드만큼 나쁘지는 않아요. 적어도 보도는 걸을 수 있고 자전거도 이용 가능합니다. 북미의 스트로드에서 자전거를 탔다간 황천길일걸요? 하하. 바다에서 국토의 절반을 건설한 네덜란드 사람들,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한국이 그립네요. 한동안 살고 싶은 나라 중 하나.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아주 즐겁게 살았죠. 노동 조건은 유럽이 훨씬 더 좋지만. 비자 때문에? 아마도 워라밸에 대해 말하는 걸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과로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현재 한국에서 정부와 사회,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휴가를 보내고 싶네요. 피비린내 나는 코로나 때문에 난 호주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누군가는 집단 운송수단이 미래사회이고 현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현대적인 것은 스포츠카나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집단 운송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하철과 BRT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자전거와 보행자 기반 시설도 있고 자동차 반대 세력들은 도시를 운전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겠네요. 한국에 가봤다면 송도는 그냥 서울이 아닐 뿐. 말장난해서 미안한데 다른 한국 도시들과 비교하면 진짜 그래요. 맞아요. 스마트시티에 의해 계획된 이 도시보다 서울이나 다른 한국의 도시들이 더 스마트하고 훨씬 첨단이죠. 저기가 오징어 게임이 열리는 곳인가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수많은 해외 언론들이 어메이징 한국이라며 보도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빠른 발전에 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의 개발에 대해 경제 주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론해야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제 남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